안녕하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결혼 10년 차,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남편의 비밀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신뢰,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항상 다정하고 유머러스했으며 저를 늘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4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의 영업부서에서 근무했고 저는 결혼 후 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갖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3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승진하며 더 바빠졌고 주말에도 자주 출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성실함이 자랑스러웠지만 점차 외로움이 커져갔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 동료 부인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친 그녀는 반갑게 저를 알아보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지난달부터 주말 출근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전체가 워라밸을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편이 개인적인 업무가 있거나 특별 프로젝트에 배정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토요일 아침 남편은 출근복을 입고 회사에 갔다 올게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는 오랫동안 참았던 의심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30분 후 저도 집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아닌 평소 남편의 휴대폰 위치가 자주 표시되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네, 저는 남편 몰래 그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9년 차에 접어들며 점점 소원해지는 관계가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치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아파트 단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남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는 남편의 정장 재킷이 걸려 있었고 조수석에는 평소 남편이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주변을 살펴보다가 주차장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파트 호수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가량 기다리던 중 남편이 아파트 출입구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성과 함께였고 그들 사이에는 약 5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고 있었고 여성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마치 행복한 가정의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를 여자를 대하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재빨리 벤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남편과 그 여성 아이는 주차장으로 향했고 곧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갑작스러운 출장,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멍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이 많았어? 피곤해 보이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응, 오늘 특별 프로젝트 마감이라 정신없었어. 남편은 거짓말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회사에 있었잖아. 왜? 남편의 표정이 약간 경직되었습니다. 정말? 난 오늘 당신을 봤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명해줘. 그 여자는 누구야? 그리고 그 아이는?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5년 전 영업 출장 중 만난 사람이었고 곧 관계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두 집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녀도 포기할 수 없었어. 남편의 변명은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남편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일주일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지. 하지만 그 여성과 아이의 존재가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진정으로 저를 사랑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그 여성에게 위로를 받았고 결국 관계가 발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책임감을 느꼈고 그래서 이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었던 시간들, 서로에게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것이 이런 배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관계 회복을 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 문제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공동 재산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새 출발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경력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대학 시절 전공을 살려 작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종종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 문제를 느꼈습니다. 심리 상담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이혼 후 약 1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여성과 정식으로 결혼했고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여전히 가슴이 아팠지만 예전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배신이 제 잘못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누군가를 믿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남편의 배신을 발견했던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제가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아픈 기억이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왜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 당신은 단지 믿고 사랑했을 뿐이야.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두 번째 가정을 발견한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 지금의 저는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날 아파트 단지에서 본 남편과 아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아이를 안아 올리며 웃던 모습, 그 자연스러운 행복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남편은 이미 다른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더 노력했다면,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것은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뢰와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참고 살지 그랬니? 아이가 없으니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니? 등의 말들이 저를 더욱 상처 입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제 결정을 지켜나갔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낯선 환경, 새로운 직장,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점차 일에 적응하면서 자신감도 되찾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남편의 배신이 어떤 면에서는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등등.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저 자신을 해치는지 깨달았고 점차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잊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이 제 삶의 전부가 되지는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여행을 다니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꿈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데이트를 시작한 것도 그런 변화의 일부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든 남성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전 남편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은 제 과거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것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줍니다. 그는 제가 필요로 할 때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전 남편의 현재 모습이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행복한지, 혹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그의 삶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 힘든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선택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아직도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지나간 일이야. 너의 새로운 삶은 지금부터야. 남편이 출근한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다른 가정으로 향했던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의 발견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거짓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빛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